비가 내리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2권의 자기계발서를 읽었어요. 원래 자기계발서를 별로 즐겨 읽는 편이 아닌데 요즘 뭔가 그냥 여러 가지로 동기부여가 될 만한 책을 읽고 싶어서 2권을 읽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아침의 재발견이라는 책과 두 번째, 왜 말을 그렇게 해? 라는 말투에 관한 책입니다. 먼저 아침의 재발견이라는 책은 보시다시피 제가 포스트잇을 꽤 여러 개 붙여놓았죠. 그 정도로 기억하고 싶었던 부분이 많았던 건데, 제가 예전에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을 리뷰한 적이 있는데 그 책 이후로는 아침에 관한 책이 이게 2번째입니다. 타이탄의 도구들 책에도 아침 관리법, 아침 시간 관리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은 해주고 좀 이야기는 해주고 있지만 아침을 중점으로 이제 쓴 책은 이게 제가 2번째로 읽는 것입니다.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은 작가님의 개인적인 삶, 경험과 아침 시간 관리법을 좀 이제 관련 지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라면, 이 책은 작가님이 뇌과학과 아침의 시간 관리법을 연관 지어서 설명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사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여기 부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에서 깬 후 3시간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사실 출근하기 3시간 전에 기상을 하는 게 저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인데 정말 아침잠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잠에서 깬 후에 3시간 동안 제 뇌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좀 많이 궁금해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금의 초콜릿과 커피를 먹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가님도 아침에 일어나면 소량의 초콜릿과 커피를 마신다고 해요. 저도 아침에는 무조건 커피를 마셔야 되고요. 커피가 없으면 따뜻한 차라도 마셔야 좀 뇌가 굉장히 확 깨어나는 느낌을 받거든요. 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커피가 저에게도 필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계발서 책, 아니면 또 아침에 관한 책들을 보면 다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아침에는 차를 마셔라, 아침에는 커피를 마셔라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렇고 다른 책에서도 다 강조를 한 만큼, 그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따뜻한 차 한 잔 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를 또 새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이 책에서 나누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특히 요즘에 저에게 굉장히 와닿는 내용이기도 한데, 저희가 술을 마시면 굉장히 졸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불면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잠드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때는 미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한국에 와서도 와인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뭐 소맥을 마신다거나 알코올을 먹어요. 그러면은 몸이 조금 취해서 잘 자는 느낌? 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술을 마셔서 잠들게 되는 것은 이제 몸이 휴식을 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뇌가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술을 마셔서 어느 정도 이제 몸이 흥분이 되는 거죠. 뇌가 흥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피로하게 돼서 잠은 잘지라도 뇌는 너무나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신 채로 잠이 들면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평소보다 훨씬 더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정말 특히 예전에, 뭐 요즘도 조금 그렇지만 자기 전에 이제 졸리기 위해서 조금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딱 출근을 하면 좀 더 뭔가 몸이 많이 피로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막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푹 잘 자고 좋은 효과적인 아침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사실 최상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많이 와닿기도 했는데요. 181쪽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뇌도 근육처럼 써야 발전하고 의식적으로 단련해야 강화된다. 두뇌의 스위치 전환에 능숙하지 않은 것은 타고난 성격과는 무관하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신경회로를 단련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뿐이다. 뇌도 근육처럼 계속해서 쓰고 발전시켜야지
단련되고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왜 많이 와닿았냐면 보통 뇌가 좀 잘 돌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과 뇌가 좀 둔한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저건 타고난 거다, 유전자적인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 많이 하는데 뇌도 근육과 같아서 계속해서 발전시키면 그게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생각했을 때 타고난 몸이 좀 둔하고 근육이 없어도 결국에는 내가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고 또 운동을 하고 근육을 키우면 누구든지 근육이 생길 수 있고 또 몸이 단단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유전적으로 막 근육 없이 막 몸이 좀 둔하게 태어났어도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를 아무것도 안 볼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뇌도 아무리 뇌가 좀 유전적으로 둔하게 태어났다 해도 어느 정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발전시키고 단련시키면 뇌가 더 활발해지고 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이 모두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니까 공감되지 않는 부분들도 꽤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작가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SNS, 소셜 네트워크를 하는 게 뇌 활성화에 좋고 또 저의 정서에 좋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사바사, 사람 바이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하는 건 뇌에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뭐 명상을 한다던가. 근데 SNS를 하는 건 오히려 뇌가 깨우는 데에 좀 더 방해가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책에서는 오히려 작가님이 아침에 SNS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을 해라, 글을 올려라, 그러면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그 부분에는 공감하지 못하는 바이고 또 뭐 여러 가지 다 좀 더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종종 있었지만 어쨌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저는 만족했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는 그런 정도의 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왜 말을 그렇게 해? 라는 말투에, 말습관에 관한 책이에요. 이 책은 사실 제가 산 게 아니고 작가님께 선물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께서 이 책을 출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해주셨는데 사실 정말 많은 책을 읽어왔지만 여태까지 말 습관이라든지 말투에 관한 책을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이 책을 열자마자 이 제목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말은 옳더라도 말투는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말투에 따라서 상대방이 그 말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뭐 학생분이시던 직장인분이시던 아니면 뭐 잠깐 쉬고 계시는 분이시던 우리가 직업과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건 항상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또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투를 부드럽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끔은 단호하고 거절을 잘해야 하는 상황들도 있죠. 우리가 항상 거절을 하지 않고 모든 것에 예스만 대답하는 것이 관계를 잘 발전시키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도 거절을 잘하는 방법 몇 가지가 적혀 있어서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현명하게 거절하는 6가지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감사한 마음 표시하기.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해야 하는 상황일 때 거절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부탁이나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먼저 표시하는 것이 첫 번째 거절 단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절과 동시에 다른 제안하기. 아니, 안 돼 라는 답만 줄 뿐이 아니라 안 되니까 이런 다른 옵션도 있다. 이런 제안사항은 어떠냐? 라고 제안하는 것이 거절의 두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절 방법 세 번째는
여기 세 번째, 희망 고문하지 않기. 여기 옆에 제가 으아 써놨잖아요. 희망 고문. 저 정말 많이 당해봤어요. 저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기억은 안 나고, 제가 최근에 정말 엄청난 희망 고문을 당할 만한 어떤 그냥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거절을 하려면 그냥 거절하는 말을 해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거절을 하고 싶은데 거절하는 말을 하기가 미안하니까 되는 것처럼 뭔가 희망적인 말들을 계속 해줘서 제가 계속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고문을 당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정말 여러분, 희망 고문하지 맙시다. 여기 예시도 써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락해 라고 했을 때 연락할 마음이 없는데 내일 연락할게 해서 상대방이 내일 연락을 기다리게 만들다거나, 아니면 나 거기 갈 건데 같이 갈래? 했을 때 못 가게 되면 아니 나 못 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 라고 거절을 하면 상대방은 계속해서 그 답변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약간 희망 고문은 정말 괴로운 것 같습니다. 네, 거절 방법. 네 번째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다섯 번째, 휴대폰으로 거절하지 말기. 이건 사실 상황 바의 상황인 것 같은데, 최대한 휴대폰이 아닌 직접 얼굴을 보고 거절하는 게 좋다는 거죠. 항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 특히나도 관계에 있어서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관계적인 것에서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연애라던가, 아니면 친구와 친구 사이에 어떤 거절이라든가 최대한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거절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미안한 마음에 얽매이지 말기. 우리가 거절을 하고 나서 굉장히 미안해하는 마음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 사실 말 습관에 대한 내용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를 하느냐, 발전을 시키냐와 그런 주제와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의 말 습관 또는 상대방에게 어떤 대처하는 태도와 능력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그만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말하는 습관뿐만이 아니라 경청하는 스타일, 그리고 눈빛 교환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할 때 어떻게 그걸 경청하느냐, 그리고 내가 말하거나 상대방이 말할 때 어딜 쳐다보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화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전체적으로 다 읽고 좀 더 말투와 말 습관, 또 경청 습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세하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동기부여가 돼서 바로 이 책을 구매를 한 것 아닙니까? 말의 품격. 사실 전부터 눈여겨봐왔던 책이긴 한데 별로 그렇게 막 구매를 하겠다는 마음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말의 품격이라는 책도 꼭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권의 책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토요일 아침이고 또 비가 밖에 으슬으슬 꽤 내리고 있는데 책 읽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딱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저렇게 지브리 음악을 틀어놓고 책을 읽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빠이!